우리 건강의 중심 위. 위가 건강해야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가 잘 돼야 참 구석구석 좋은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위장을 지키는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양배추 있죠, 브로콜리 있죠. 이게 위 건강에 좋다는 걸 여러분 많이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양배추와 브로콜리 서재굴 원장님께서 아주 애천남자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네, 좋죠.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많은데 그 U가 또 궤양이라는 뜻의 영어의 U거든요. 예. 그러니까 궤양에 좋다 이 뜻이니까 위궤양에는 양배추가 좋고요. 또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사실 이건 뭐 유기농 위장약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해독작용이나 이노작용에도 도움이 되니까 좋고요. 브로콜리는 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죽이는 제균요법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양배추, 브로콜리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유기농 위장약이다. 박상준 원장님, 네.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이 양배추가 이제 궤양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된 연구들이 존재를 예. 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궤양이 걸린 이제 실험 동물에게 이 양배추 즙을 투여를 했더니 이 궤양의 증상이나 그 정도가 감소를 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신선한 양배추는 자연적인 항궤양 식품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도 궤양이 있는 증상이라든지 궤양의 정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교수님, 양배추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요. 겨울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잎이 많이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그 양배추 뒤집어 보시면 왜 이렇게 뿌리 부분 있잖아요. 그 뿌리 부분이 좀 작은 것을 고르셔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으면서 작은 것, 그리고 잎사귀는 푸른 잎까지 붙어 있는 것이 좋은데 사실 안에 속만 드신다면 약봉투에서 약을 빼고 봉투만 드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푸른 껍질 그리고 심 주위 부분이 비타민의 성분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양 손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생으로는 사실 많이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한 2분 정도만 수분 없이 전자레인지에서 조리를 하시면 요즘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조리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 2분 정도만 돌리시면은 드실 수 있고 또 물에 넣어서 조리를 하기보다는 수분 자체를 그 채소의 수분 자체를 이용을 해서 약한 불에서 그대로 쪄내는 것이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나 저 브로콜리 먹을 때도 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실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학적으로 보면요, 양배추와 같은 과예요. 이 양배추는 잎사귀를 먹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변화를 하면서 브로콜리는 잎사귀는 축소가 되고 그 꽃봉오리 부분을 먹는 거라서 이제 같은 계열의 식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 보통 뻣뻣하기 때문에 버리시잖아요. 한번 겉에 껍질을 돌려서 섬유질 부분을 좀 벗겨내신 다음에 줄기 부분까지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이제 짧은 시간 데쳐주시는 것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넣어서 데치기보다는 약한 물에서 수분 없이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한 5분 정도만 데치시면은 아삭하게 식감을 살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저수분 요리를 하라 이런 그쵸. 말씀인 거죠? 그동안 네. 심 이런 게 딱딱해서 막 버렸거든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겉에 부분은 돌려서 깎아내시고 중간 부분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 양배추와 브로콜리.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위 건강 지키는 보약. 신기하게도 세 가지 모두 뿌리 채소라고 합니다. 예. 자,
뿌리 채소 스프 창시자하면 또 신동진 원장님 아닙니까? 뿌리 채소가 특별히 위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위장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 목화토금수로 따져보면 토에 해당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땅의 기운이 가득한 오장육부라는 거죠. 식물체 중에서 땅 속에서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 채소를 쓰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장의 보약은 적절한 녹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녹말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쌈채소를 아무리 많이 드셔봐야 위장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말이 조금은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쌀만 드셔서는 위장에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끌미끌한 진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있는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뿌리 채소라면 위장에 훌륭한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뿌리 채소 중에서도 최고의 효능을 가진 세 가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토란이 나왔습니다. 이 토란이 위에 그렇게 좋은 겁니까? 네, 지금 신동진 원장님 말씀에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토란이다 볼 수 있어요. 뿌리 채소에. 예, 이 토란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땅의 그 달걀과 같이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적지만은 좋은 아미노산이 있고 그다음에 녹말이 아주 풍부하고요. 칼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공화감에서는 그 토란을 아주 위장에 좋고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고선 이 토란에 있는 칼륨 성분들이 심장이나 또 콩팥이나 또 위장의 그 점액들을 잘 공급해서 아주 허약한 사람들한테 아주 유효합니다. 근데 단지 이게 가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차고 좀 독소가 있고 좀 애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잘 조절해서 제거한다면 토란은 위장에 또 전신 건강에 매우 유용한 그런 뿌리 채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토란. 신동진 원장님, 토란이 위에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토란은 한약명으로는 우두 또는 우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 토란이 익혀서 드시면 위 담을 없애줄 수 있고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이지만 또 명절 때 토란 깎고 나면 그 껍질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껍질은 생으로 갈아서 관절에 붙여주시면 명절 때 생긴 관절염이 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또 토란을 어떻게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토란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토란을 가지고 이제 제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먹는데 이제 토란 그 조림, 찜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에 보이는 방법은요. 토란 이제 한번 데쳐낸 쌀뜨물에 삶아낸 토란을요. 소고기 새우젓이랑 또 가진 양념을 해서요. 같이 넣고 쌀뜨물을 넣은 다음에 졸여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건 하일성 씨 좋아하시겠는데요, 이거. 토란 하나에 소주 한 잔이. 자, 튼튼한 위를 지키는 보약. 다음은 과연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무입니다, 무. 무가 위에도 그렇게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위에 좋은 음식이 바로 이게 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같이 섞어서 먹으면 소화에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무 안에는 모든 소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 분해 효소도 들어가 있고 또 지방 효소도 들어가 있고 또 위산을 억제해서 속쓰림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숙취에도 좋고. 네, 그래서 이 무는 아주 만능 천연 소화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 안주로 생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맞아요. 예. 아니 진짜 그래요. 그 감하고 생무는 갖고 오라 그래요. 참나.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건강을 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써야죠. 김정은 교수님 여기 무밥도 있는데요. 네, 무 밥을 지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무는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밥을 하시는 물 양이랑 동량의 물을 넣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무죽처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밥을 할 때보다는 물의 양을 한 3분의 1 정도를 적게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쌀 한 컵에 무가 한 200g, 한 3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의 물을 넣었다면 물은 보통 한 컵을 넣는 것을 한 3분의 2컵 정도만 넣어서 무의 수분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밥이 되네요. 네. 거기다 다시마까지 하나 딱 얹어놨는데요. 이제 육수 대신에 다시마를 예. 넣고 같이 밥을 안 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고슬고슬하게 무의 수분을 이용해서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장아찌는 예, 무 장아찌는요, 바로 즉석에서 만드셔가지고 한 하루 저녁만 지나면 바로 드실 수가 있는데 물이랑 간장, 식초, 설탕 비율을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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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만 0.7 정도 넣으셔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식초는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너무 끓이면 이제 산미가 날아가기 때문에 식초를 맨 마지막에 넣으신 다음에 뜨거울 때 한 입 크기로 썰은 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한나절 지나고 드시면 됩니다. 예, 신덕기 원장님. 예, 무가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소화를 잘 시키지만 그중에서 가장 특효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밀가루를 소화시키는 데 특효입니다. 그러니까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에 보면요. 수제비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수제비를 만들 때 저 무즙을 갈아서 그 갈은 즙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뜨면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을 분해하기 위한 좋은 효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도요. 갈은 무라든지 또 생선 회 밑에도 무가 깔려 있잖아요. 무순 먹잖아요. 네. 간장에 이렇게. 예.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각을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혀 위에 남아있는 비린맛을 또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생선 요리 드실 때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참 위 건강을 지키는 밥상위 보약 토란, 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게 일입니까? 네, 이게 1위입니다. 네. 1위라서 무겁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감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감자는 그 아르기닌산이 풍부해가지고요. 이것이 점막을 이렇게 윤활유 같은 물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효입니다. 그래서 예, 그 술을 드시고 나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이와 같이 수프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감자국을 해서 먹어도 되고요. 감자즙을 해서도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국을 해서 먹을 때는 끓여서 국을 먹을 때는 국물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감자에 있는 좋은 칼륨 성분이 국물로 다 우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만 잡수면은 팥없는 단팥빵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드시도록 하고 또 감자 즙을 통해서도 하루에 2번 정도. 그러니까 감자즙을 만들 때는 감자하고 또 이 물하고 약간 해가지고 믹서로 갈아서 거기서 여과시키면 뜨는 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시면은 위점막보에 굉장히 가라앉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게 뜨는 뜬 걸 것을 먹어요? 잡수면은 그 위장 점막보에 상당히 좋습니다. 감자국은 뭐 자주 끓여 먹어요. 아, 그렇죠. 그냥 멸치 육순에서 하면 되니까. 감자 스 끓이는 방법 뭐 좀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감자 스프는 굉장히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스프 중에 하나인데요. 감자, 양파, 그리고 대파를요, 좀 어슷하게 썰어가지고 올리브오일이나 버터에 볶으신 다음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 끓으면 소금 간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향을 위해서 월계수잎 같은 거 하나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뭉근하게 끓여지면 여기에 마지막에 우유를 부어서 걸쭉하게 농도를 맞춰주시면 우유요. 예,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먹는 감자 스프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속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